지금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혼잡 완화 방향은 국토부하고 기후에너지부가 어쨌든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국토부 먼저. 예.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검토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핵심적인 건 출퇴근 유연화를 시도해서 특정 시간대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점들을 극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대국민 캠페인을 포함해서 또 요금에 대한 일정한 차등 적용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종합 대책을 4월 말까지 마련하는 걸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유연화 문제는 공공 영역부터 조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네. 좀 시행을 선제적으로 예. 그리고 재택근무도 그때 한 번 해본 일이 있는데 네. 이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죠. 예, 재택근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유가 문제도 있고 어쨌든 차량 운행 제한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려면 불편함이 좀 적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출퇴근 시간이 과밀해 가지고 힘들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을 좀 분산시키거나 완화할 방법들을 지금부터라도 시행을 일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우선 시행을 뽑아서 또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계 단계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격상돼서 4월 8일부터 공공은 차량 2부제를 시행을 하고 민간 영역은 공공 주차장 전국에 한 3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 공공 주차장에는 민간이 5부제를 적용해서 그 해당 차량은 공공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게 4월 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기후에서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이 더 모범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부족하다, 다 소진됐다 이런 데가 어디 있었죠? 네, 그게 이제 분기별로 지방 정부가 분기별로 편성을 하는데 그 과거 사례를 고려해서 조금 편성을 한 게 이제 품절이 됐는데요. 기계처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방정부 예산이 떨어지더라도 우선 중앙정부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걸로 제도를 바꿔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모자라서 차를 못 사는 일은 지금 막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처는 어디 계셔? 네. 협의를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 집행 부분을 미리 좀 당겨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하는 걸로 기후부랑 함께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현재 집행이 되고 있냐 그 말이죠. 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 오늘부터 내일부터라도 살려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그래도 나머지 기후부는 물론 이제 중장기 계획들이긴 할 텐데 그런 에너지 전환이나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나 아니면 각 가구별 아니면 각 기업별 재생에너지 확충 사업도 속도를 내야 돼요. 조금 이따 에너지 대전환 보고. 거기 들어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안전방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은 지난주 흐름은 종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9시 40분 정도에 한 1.3% 다시 상승으로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중동 전개 양상에 크게 영향받는 글로벌 주가에 동조화되는 흐름이고요. 국내 시장은 지금 이번 주부터 발표되는 1분기 국내 기업 실적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시장을 보면 긴급 바이백, 윗비 편입 등 긍정적 요인과 더불어 중동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면서 시장 금리의 일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여건은 아직 악화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서 금융부문 비상대응 체계를 적극 가동하고 있습니다.
민생 실물 경제 지원의 경우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3.1조 원 집행이 됐고요. 또 은행권의 경우 피해 중견 중소기업 대상 신규 자금을 3.7조 원 공급했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0.7조 원, 그다음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이 3조 원이 시행이 된 바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주요 특화 카드 혜택 확대가 4월 1일부터 그 회사별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캐피탈사에서는 화물 운송업계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 상환 유예가 4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의 금융애로 등 해결을 위해서 릴레이 간담회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정유 석유화학 업계랑 금융권들 같이 모아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일에는 지금 기존 원유 도입선 외에 대체 원유선 도입을 위해서는 외화 송금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지원 관련해서 은행, 정유, 석화업계 간의 간담회를 금융위에서 실시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의 경우에는 채권 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2.4조 원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금융업권별 유동성,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고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취약 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체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복지부 장관입니다. 민생복지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 안정 지원입니다. 생계 위기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4주간 생계 위기에 대한 상담, 신청, 신고 건수가 모두 감소하였지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상담과 신고 건수는 증가한 상황입니다. 전쟁 장기화 시 민생 어려움이 누적될 전망이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선제적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복지 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위기가구 약 25만 명을 선정 발굴하고 또 복지 위기 알림앱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감지망을 강화하고 상담과 지원을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또한 추경 예산 등을 활용해서 긴급복지, 긴급돌봄, 일상돌봄, 그냥드림 사업을 신속하게 확대하고 체불, 저소득 등 취약 노동자와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 등 생활지원도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의약품, 의료 제품에 대해서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대응하겠습니다. 의약품, 의료제품 모니터링한 결과 당장은 수급에 차질이 없지만 일부 의료제품에서는 가격 상승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전쟁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병원보다는 중소병원이나 의원에서의 수급 애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제품별로 공급 유통 체계가 복잡한 특성이 있어서 집중 관리 품목을 발굴하고 공급망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품목별로 맞춤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의료제품이 원활하게 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수액제, 포장재 등 단기 수급 차질 우려 품목의 제조업체에 나프타 및 플라스틱 수지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집중관리 품목의 사재기 예방을 위해서 협회 등을 통한 자율 규제와 민간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 재경부 등의 매점 매석 금지를 위한 고시 제정 요청과 담합 금지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환율 상승을 반영하여 치료 재료의 건보 수가 상한을 조정하여 제조 수입 업체의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직접 관계에 있는 건 아닌데 그 쓰레기 봉투 얘기는 요새 좀 조용해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 날 현장 점검 해봤는데요. 그 대통령이 몇 번 말씀 주시고 실제로 이제 일시적인 품절이 있었는데 그 후에 다시 갔더니 이제 충분히 재고도 쌓여 있고 국민들도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일반 봉투 써도 된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하니까 지금은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 필요 없는 과잉 행동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 많이 사 먹은 사람들이 저기 당근에다가 그걸 내다 판다는 소문도 있던데. 네, 너무 많이 사놨다가 이제 아주 싸게 내다 파는 경우도 있는. 그건 쓰레기 봉투 값은 오르지 않는데 그 몰랐던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여튼 그런 것도 다 이게 쓸데없이 그 선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거기도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복지부 아까 이게 상담은 42%가 늘었는데 신청은 18%가 줄고 신고도 늘었다. 이게 상담은 많은데 실제 해당이 덜 됐다 그런 뜻인가요? 네, 그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복지 위기 알림 앱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통장이나 반장 이런 분들이 그 복지 위기 본인들이 한게 알림을 아니고? 깔고 주변에 그러신 분이 있으면 신고를 해주시거든요. 최근에 네. 가입자가 많이 늘어서 그런 네. 것들이 좀 영향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금융위원회 지나가 버렸는데 하여튼 잊어버릴까 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융 약자들 문제가 또 심각해지잖아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금융위도 지금 몇 달 되셨으니까 이게 소위 빚쟁이들을 갚을 능력이 없는 빚쟁이들을 이 사람 빚쟁이라고 딱지를 붙여가지고 경제 활동도 제약을 하고 잔뜩 묶어 놓은들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뭐 파산 절차를 좀 쉽게 한다든지 채무 조정을 해준다든지 해서 정상적인 결제 활동 인구로 복귀시키는 게 국가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게 뭐 채권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못 받는 거 장부 잔뜩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조정이 실제로 회수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유독 그 빚쟁이들한테 소위 채무 탕감을 해주거나 파산을 해주거나 채무 조정해 주는 거나에 대해서 막 뭐 도덕적 해인이 어쩌고 해가지고 매우 좀 인색한 편은 아닙니까? 네. 좀 그거 어떻게 좀 개선은 좀 돼 가고 있어요. 네, 그 금융권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금융권에서 먼저 사전에 채무 조정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연체 채권을 자꾸 매각을 하거나 그래서 네. 저 밑에 가면 영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과도한 추심하는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금융권에서 일정 부분은 아예 자기가들이 아예 소각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소멸시효를 너무 장기적으로 만성적으로 연장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그 제도 인센티브를 바꿔 나갔고요. 그걸 하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자기가 그 이익 본 거를 그걸 다시 되돌리는 식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도 실제로 작동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 예를 들면 연체 채무자 총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해야 개선되는 거잖아요. 네네. 뭐 아직까지 그걸 뽑아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실제로 작동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연체가 일정 정도 되면 한 10% 정도 받고 팔아치우잖아요. 네. 즉 90% 포기하잖아요. 그 채무자들한테 반만 깎아주든지 그 몇 달 연체되면 한 반 깎아주든지 3분의 1 깎아주든지 하면 다 제대로 낼 텐데 그거를 굳이 껴안고 있다가 10% 받고 일괄 매각해가지고 그 대부업체나 이런 데서 막 교회인들 괴롭히고 부당이득 없지 않습니까 사실. 네. 이게 너무 사실은 이 원시적이에요. 이 금융제도가 아니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는 결국 2, 3%로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 100건 중에 2건만 받으면 본전이에요. 그냥 막 전부 괴롭히고 부당하게 이익 얻고 그런 걸 뭘로 합니까 도대체. 아예 탕감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낫고. 그리고 원래 금융기관은 빌려줄 때 채권자의 잘못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채무자만 잘못한 게 아니고 채권자들도 충분히 심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 장치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삼각제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2, 3%는 돈 못 갚을 거다라고 보고 그 원리금까지도 다 비용으로 계산해서 다른 채무자들한테 다 받자는 미리 다 받아놓잖아요. 미리 준비까지 해놓고. 근데 그걸 그렇게 잔인하게 막 바닥을 팍팍 긁어가지고 막 10년, 20년 평생 쫓아다니면서 받게 해야 되냐. 그 전혀 자본주의적이지도 않고 시장주의에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인식 개선도 노력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채무를 탕감하고 채무를 조정하고 파산으로 면책해 주는 게 그게 누군가가 혜택을 보는 잘못된 일이 아니고 전체 경제 질서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게 경제학적으로 상식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식도 개선해 놔야 된다. 그리고 과감하게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금융위는 그렇게 되도록 유도해서 끌고 가야죠.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좀 그야말로 선진화해야 된다. 너무 원시적이고 잔인하게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각별히 좀 맞습니다. 유념해 대통령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 채권자 채무 관계가 아니라 고객 관계입니다. 고객. 네.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포용적 금융, 사람 살리는 금융 저희들이 제일 중점으로 보고요. 제도적, 문화적 여러 가지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가능해져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네. 다음 진행하십시오. 다음 해외 상황 관리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동 전쟁에 관해서는 뉴스를 다 보시기 때문에 세 가지 주목하셔야 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시한, 즉 응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타격을 하겠다는 시한이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 9시입니다. 이 시간을 이때를 중심으로 상황 전개를 각별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란의 대응인데 강력한 항전 의지를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라든지 또는 사우디, UAE 등 다른 GCC 국가들의 참전 가능성, 대응 가능성입니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보면서 전황을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선박은 약 2,000척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중국, 파키스탄 등 인도, 오만 등 이란과 협의 후에 일부 통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과 프랑스 선박도 통과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일본 정부와는 무관하게 오만과 인도와 관련된 선박이어서 선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해협에 정박 중인 선박 26척에 대해서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또 이를 위해서 선사의 입장을 중시하면서 관련국과 소통하면서 또 국제적 협력 구도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시장 내에 에너지와 또 원자재를 확보하는 노력 또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우리의 에너지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제외 공간을 전방위로 가동하는 한편 고위급 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체 수급선 발굴과 확보를 위해 사우디, 오만 등 기존 주요 에너지 생산국은 물론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등 지역을 포함해서 글로벌 생산 규모나 기존 협력 수준과 관계없이 가용한 모든 잠재적 공급처를 대상으로 검토 범위를 확대하고 그 수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카나다, 뉴질랜드 등 우리와 높은 공급망 연계성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그 상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달라, 즉 이걸 우리가 계속 수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러한 것도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전방위적으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에너지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한 주일간에도 우리 국민의 직접 피해는 없었으며 외교부는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운데 빠르고 안전한 대피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에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수는 약 1만 3천 명 내외입니다. 잔류 국민의 다수는 생업, 다문화 과정 그리고 우리 기업 현지 주재원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과 지속 소통하면서 출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3명의 출국자가 이라크, 바레인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과 연관된 그 영내 기업
또 인프라 등에 대한 공격을 하거나 실제로 또 경고하고 있어서 외교부는 현지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데 접근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그래서 이러한 정세의 악화 가능성을 감안해서 잔류 국민들이 대피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권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해수부 장관입니다. 호르무즈 우회로 입항 관련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중동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됨에 따라 홍해 내 사우디 얌보항을 통해 원유를 선적 운송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얌보항은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의 수출항으로서 1200km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동부 유전지대에서 원유를 공급받고 있으며 일일 최대 500만 배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아덴만에서 홍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벨만뎁 해협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바벨만뎁 해협에서 얌보항까지 거리는 1357km고 원유 운반선 운항 속도로 보면 2일 6시간이 걸립니다. 4월 3일 기준으로 얌보항 인근에는 43척의 원유 운반선이 정박 중에 있습니다. 25년 9월 이후로 홍해 내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사례는 없었습니다. 주요 조치 내용입니다. 먼저 홍해 내 선박 운항 현황을 보면 중동 전쟁 이후 일 평균 39척이 바벨만뎁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국적은 파나마, 홍콩, 중국, 싱가포르 등이며 선박 종류는 원유 운반선, 일반 화물선 등입니다. 운항 상황을 보면 북항으로 일 평균 21척인데 사우디 서안의 얌부나 제다항에 기항하거나 수에즈 운하 통과 후 유럽으로 항해하고 있으며 남양은 일평균 18척으로서 인도, 동남아, 한중일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해 내측 얌부항을 통한 원유 수송, 운송 지원 체계입니다. 기조치 사항으로는 4월 1일부터 해수부, 산업부 간 실시간 공조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주 금요일까지 산업부가 화주 선사 간 운송 계약이 확정된 원유 운반선 정보를 해수부에 공유하였고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당 선사에 홍해 운항이 가능함을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부가 운송 계약 확정권 등 추가 정보를 공유하는 즉시 해수부는 선사에 운항 가능함을 통보할 계획이고 정유사가 선박 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선사 정유사 간 선박 매칭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수부 종합상황실 그리고 청해부대는 선박 운항 중 실시간 위치 확인 등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선원 선박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38일 개전 이후 38일 동안에 이 얌부항에서 원유 수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 3월 1일 날 저희가 운항 자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홍해를 통해서 수입할 수 있는 나라는 사우디의 얌부항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을 동원해 가지고 홍해 이 해협도 봉쇄하겠다고 이란이 위협하고 있잖아요. 예. 외교부가 보기에 실제 실행 가능성은 어떤데? 홍해를 실질적으로 호르무즈처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그러기에는 전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직접 여기 홍해에 무슨 공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한다고 위협만 하는 거예요? 그럼 후티를 시켜서 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후티의 전력이 호르무즈처럼 완벽하게 봉쇄할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그러나 랜덤으로 하나씩 둘씩 공격함으로써 협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티 반군들은 이스라엘은 공격해도 여기 인근은 공격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우디가 원래 후티 반군을 이거 공격을 하다가 요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아덴만에 가 있는 배 있잖아요. 그 뭐지? 대조영. 예. 청해부대 대조영 지금 어디쯤 있어요? 아덴만 쪽에 있습니다. 아덴만 쪽에. 전에 인도 쪽에 가 있다고 예. 그랬었는데. 그 아마 작전 구역 자체가 아덴만 쪽까지만 돼 있고 홍해 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 홍해는 안 들어가는 걸로. 예, 최근에는 인도 뭄바이 항에 가서 보급을 받고 지금은 접근하고 있는데 아직 아덴만까지는 못 간 걸로 듣고 있습니다. 아덴만하고 뭄바이항 중간 지점에 현재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그 저 대조영 함은 해적 퇴치용이지 군사 작전용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거나 그러지는 않. 예.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춘 건 구축함인가요? 여러 가지 이식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보강 조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지금 나가 있는 대지형 함으로는 상당히 제한적인 요소가 그건 많습니다. 뭐 조그마한 해적 퇴치용. 그렇습니다. 예, 상선 보호와 해적 퇴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만약에 홍해를 통해서 유류 수입 운항을 한 달 동안 했더라면 꽤 물량이 들어올 수도 있었긴 하네요.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양부항 같은 경우에는 500만 배럴 정도가 공급 물량이 할수 있기 제한돼 때문에 있어서. 이 미리 계약된 물량들이 꽤 있었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계약된 지금 우리가 위에 들어가- 추가로 유조선을 투입을 하더라도 하루 공급량이 500만 배럴밖에 안 되니까 원래 배 한 척에 200만 배를 싣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미 기존에 계약된 약속된 거 다 있을 거고. 그럼 지금 선사들이 홍해로 들어가겠다고 신고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해도 된다고 해서 몇 척이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접근하는 배도 있고 지금 계약만 돼 있고 아직 출발하지 않은 배들도 있고. 그 배들은 어쨌든 사우디하고 무슨 그 유류 원유 공급 약속을 바꿔야 실제로 선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약이 확정이 돼 있는. 돼 있는지는 아직 모르고 확정이 돼 있는 배들이 간다고. 예,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앞으로는 지금 우회 수입할 수 있는 루트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원천 봉쇄하거나 하면 대한민국 전체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국가나 국민들에게 너무 위협이 크니까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무조건 뭐 100% 안전 위해서 조금의 위험 있으면 다 막 금지시키고 이렇게 하면 국내 원유 공급 문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위험을 조금씩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은. 예,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협의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하되. 네.